학교에 우리 학생들은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 많이 버는 비결. 네, 돈 많이 버는 비결이에요. 왜 제가 이 돈 많이 버는 비결로 이렇게 지었냐면은 제가 작년에 맡았던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돈 많이 버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여기 뭐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듣는 거는 어떤 얘기를 듣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내 말인데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그래요. 혹시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가슴이 뜨끈한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돈 많이 벌고 훌륭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예쁜 사람 만나느냐? 진짜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억울하겠죠? 그렇진 않아요. 돈을 버는 비결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꼬마가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여는 황금 열쇠는 뭐냐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수많은 계란이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누구한테 모인다고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한테 돈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인데 여기 보면은 계란이 있죠. 근데 위에 건 어떻게 돼요? 알을 깨고선 그렇지, 병아리가 나왔고 밑에는 계란 프라이가 됐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병아리는 자기가 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면은 나는 병아리처럼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닭이 되겠죠. 알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계란 프라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좋아, 내 앞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문제도 다른 사람한테 떠맡긴 사람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병아리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계란 프라이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문제 해결을 맡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역사 중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발명했죠? 전구. 그리고 추운기도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고 몇천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GE라는 회사의 창립자가 됐어요. GE는 저번에 갔다 온 삼성 있잖아요. 한국의 삼성처럼 되게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발명했어요. 이 사람은 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산업의 발전을 가지고 이 사람도 특허를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자, 세 번째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강원도 감자, 그 감귤들을 우장춘 박사가 종묘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장춘 박사가 있기 전에는 이 배추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유전공학이라든가 종묘공학을 통해서 상당히 배추를 크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몬산토 특허라고 나와요. 결국 뭐냐면은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씨앗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나름대로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성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레이엄 벨. 들어봤나요? 우리가 지금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죠. 보통 요즘 우리가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를 냈다고?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돈도 못 벌었을 텐데 통신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이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영화 인물이지만은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죠. 이 사람도 뭔가 전투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언맨이라는 되게 훌륭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슈트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되게 위대한 사람들, 어른들만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몇 학년? 고2. 고2. 우리 중학생은 몇 학년? 고3. 와, 우리 중학생보다 우리 회장님보다 한 살 어린 학생이 뭐라고요?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여기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9살에 게임을 개발했대요. 11살 때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대요. 비싼 돈에. 그리고 10살 때는 희귀 애완동물 수입된 쇼핑몰을 운영했대요. 그리고 16살 때 730만 명을 회원을 둔 제품 리뷰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살 때는 줌분해이라는 이런 교육단체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18살 때는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 바구 코리아를 설립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9살 때 게임을 개발했을까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사람이 9살 때 게임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를 봤어요. 나도 9살인데 그럼 나도 그럼 배워서 하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찾아가지고 직접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살 때 개발자, 코딩하는 개발자가 됐는데 자기는 11살인데 외국에 보니까 개발자 커뮤니티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를 우리나라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어리지만은 나는 무슨 개발자 커뮤니티의 운영자입니다. 모이세요 했더니 진짜 어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정기 모임에 이제 오프라인 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나이가 어리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모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되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사람은 몇 살 때부터? 9살 때부터. 우리 민규는 몇 살이에요? 11살. 그럼 이 친구보다 몇 살이 더 많죠? 2살이 더 많아요. 좋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타고나야만 하는 거냐? 갑자기 미소가 지었어요. 우리 박보검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아까 그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머리도 별로고 공부도 뭐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빠른 게 더 빠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박보검처럼 내가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서 박보검처럼 되겠어? 박보검처럼 태어나야지. 근데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누구나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만큼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누구든지 간에
발명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카드 첫 번째를 딱 펴보세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딱 열어서 돋보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죠? 자, 같이 쭉 나올 거예요. 트리즈 발명 카드 목차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트리즈라는 발명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명이 40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 저기 선생님도 같이 주세요. 같이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잘생긴 선생님도 같이 해주세요. 아까 돈 많이 광고로 이기나고 하셨는데, 자, 트리즈 발명 카드 목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리즈는 무엇인가, 실용 트리즈, 매직 트리즈, 40가지 발명 원리 쭉 읽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조건 분리, 전체 분리, 모순, 이상성, 자원, 다면사고, 기능 분석, 근본 원인 분석, 극한 현상자, 작은 사람 모델, 물질 장안 모델, 기술 진화 법칙.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카드를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가면은 뭐라고 써있죠? 노란 글씨로 트리즈라고 써있어요. 트리즈. 자, 트리즈가 무슨 뜻이냐면은 창의적 발명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러시아 발음의 약자예요.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세 번째 장상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실용 트리즈 써있어요. 그래서 전통 트리즈의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3 내지 4단계로 간략화하고 물리 모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경계 영역 도식화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 기능 분석이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순 도출. 그 다음에 4단계는 모순 분석을 통한 해결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작자분 성함이 나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카드를 딱 펴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스페이드 A가 나옵니다. A. 딱 보면은, 자, 첫 번째 제목 1 뭐라고 나오죠? 시작. 분할하기. 이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할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눈다. 나누어진 것은 더 잘게 나눈다. 분해와 결합을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거예요. 자, 뒤를 딱 넘겨보겠습니다. 뒤를 딱 넘겨보면 뭐가 나와요? 블라인드. 그렇죠. 블라인드가 나오죠. 창에 치는 블라인드를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기차도 나오죠. 한 칸을 여러 개로 분할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피자. 피자도 큰 거를 이렇게 쪼개서 먹는다는 거죠. 버스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 장에 스페이드 2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부터 시작. 추출하기. 보면은 좋은 것만 뽑아서 활용한다. 그리고 나쁜 것만 뽑아서 내버린다. 나쁜 것만 뽑아서 활용한다. 그 뒷장을 넘겨볼게요.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우주선 연료가 나오죠? 그래서 연료 소진 후에는 로켓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유 정지에도 원유를 정지하여 휘발유만 추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만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동식 디스크 USB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번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 일부 변경하기. 보면은 일부분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다른 성질로 바꿔보고 일부분을 다른 재료로 바꿔봅니다. 뒷면을 넘겨볼게요. 뭐가 나오죠? 망치가 나오죠. 그래서 망치의 일부를 변형을 해가지고 뒤쪽을 통해가지고는 못을 뽑을 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온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열장포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접도 나오고 음악도 나와요. 그래서 뭐 발라드 곡에다가 록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 4번을 들어가 볼게요. 제목 시작. 비대칭 만들기. 그러면은 대칭을 비대칭 모양으로 조그만 친구 왜 안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거야? 카드 보고 있구나. 밑에 보고 있구나. 뭐냐면은 비대칭을 더욱 비대칭으로 만든다.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뒤 넘겨볼게요. 뭐가 나오죠? 예, 골프 헤드가 나오고 젓가락이 나와요. 젓가락은 뭐냐면은 잡기 편하게 위쪽에는 두껍고 밑에는 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도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비대칭 자전거 어떻게 해요? 앞에 바퀴는 크고 뒤 바퀴는 작게 하는 거예요. 자, 5번을 넘어볼게요. 5번은 시작.
통합하기. 뭐냐면은 통합하거나 유사한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시간적으로 통합한다. 자, 뒷장을 넘겨볼게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스팀 청소기. 스팀기하고 청소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날 면도기. 면도기가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쫙 해도 5번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 여러 개의 상점을 모아놓는 거고, 이색 색연필. 색연필을 하나씩 가져다니는 게 아니고 다 모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같이 합시다. 시작. 다용도 사용하기. 어떤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뭐 책꽂이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물건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활용된 용도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다. 뒷장을 넘겨볼게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맥가이버 칼이 나오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전화기도 쓸 수 있고 카메라, 컴퓨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에어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컨하고 온풍기랑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렇죠. 포개기. 그래서 작은 물건을 큰 물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물건을 넣는다. 겹쳐 쌓기 쉬운 모양으로 만든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볼게요. 뭐가 나와요? 네. 우리 명훈 선생님이 좋아하는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삼각대를 좋아해요? 네. 저번에 보여주셨을 때 쇼핑 카트. 쫙쫙쫙 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컵 회수대. 뒤에 컵 회수대 있죠. 컵 꽂으면 짜자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차도 있고. 자, 8번을 볼게요. 8번 뭐가 나오죠? 시작. 반대힘 이용하기. 그래서 반대힘을 이용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반대힘을 이용하여 부작용을 없앤다. 반대힘을 이용하여 쉬운 모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도로래가 나오죠? 뒷장을 봐요. 뭐가 나와요? 에드벌룬. 에드벌룬에는 뭐죠? 헬륨가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무거운 것도 같이 반대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게차의 원리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현수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자석이 위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힘을 이용한다 있고요.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9번. 시작. 사전 반대 조치. 그러니까 여기 새총이 나오죠. 새총. 그래서 미리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리 반대 모양으로 힘을 가해 놓고 미리 반대로 시간을 조정해 놓는 거예요. 뒤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뭐가 나와요? 주사기 넣을 때 어떻게?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딱 놓으면 어때요? 금방 들어가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비 운동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주 전선도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팽팽하게 하나요? 약간 느슨하게 하나요? 느슨하게 해놓죠. 그래야만이 겨울에 막 땡겨져가지고 끊어진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기차 레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느슨하게 해놔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시작. 사전 준비 조치. 여기 보면은 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는다. 미리 필요한 힘을 가해 놓는다. 미리 필요한 시간을 조정한다. 뒷장을 넘겨볼게요. 뭐가 나와요? 커터칼. 커터칼에 미리 자국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르기가 쉽죠. 그 다음에 테이프 커터. 가위를 쓰지 않고도 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표 같은 것도 어때요? 한 장씩 쓰기 좋게끔 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런데 아까 돈 많이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니 왜 이런 걸 하나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냐면 내 친구하고 싸웠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원리를 그대로 쓰면은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나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싸우기 전에 이렇게 여기죠. 사전 준비 조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덜 나겠죠.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전 준비를 해놓으면은 싸울 때도 내가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몬드 A. 다이몬드 A는 뭐라고 나와요? 11번 시작. 사전 예방 조치. 좀 아까 사전 준비 조치랑 비슷한 거 같죠? 뭐가 다를까 읽어볼게요. 미리 보호 장치를 설치해 놓는다. 미리 완충 장치를 설치해 놓는다.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는다. 내가 싸울 때는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거야. 미리 사전 예방 조치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좀 넘겨볼게요. 뭐가 나와요? 예, 에어백도 나오고
권총 소음기 등하고 알람 시계 나와요. 어떻게요? 내가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뭐를 예방 조치를 해놓는 거예요? 시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앰뷸런스를 준비 안 해놓으면 급할 때 못 쓰잖아요. 앰뷸런스 미리 준비해놔가지고 그냥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2, 뭐 12번 뭘까요? 높이 맞추기. 그래서 물건의 높이를 같게 맞춘다. 심리적 차이를 같게 맞춘다.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뒷장을 넘겨볼게요. 뭐가 나와요? 저상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이 오기 쉽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키높이 깔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국어 안내판.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만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같이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높이 조절 의자. 자, 높이 맞추기. 예를 들어서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만약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눈높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어떻게 눈높이를 맞출까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깡중해서 맞춰야 될까요? 아니죠.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높이 맞추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두 개만 더 알아볼게요. 자, 13번 시작 뭐죠? 반대로 하기. 보면은 상하, 좌우, 내를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건 대신 외부 환경을 바꾼다. 그리고 입장을 어떻게 한다? 바꾸고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믹서기에 예전에는 믹서기에다가 식재료를 넣는다. 르르르 막 갈았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방망이가 나왔어요? 도깨비 방망이 나와가지고 이미 그릇에다가 식재료를 넣은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넣어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요? 런닝머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뭐죠? 땅은 그대로 있고 누가 뛰어요? 사람이 움직이죠. 근데 런닝머신은 뭐가 움직여요? 네, 기계, 땅이 움직여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택시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내가 택시를 있으면 가가지고 택시 태워주세요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가 와주세요.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생활할 때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싸웠으면은 저 자식 참 나쁜 자식이야. 왜 엄마는 내 생각도 몰라주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14번 뭐죠? 곡선화하기. 물건의 모양을 둥글게 만든다. 둥글거나 회전 모양을 이용한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요. 따당 넘기면 뭐가 나와요? 예, 탱크. 유체 탱크인데 유체와 기체를 어떻게 해요? 보통 우유 같은 거 실는 거 보면은 사각형이 아니면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톱도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라운드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롤 뚜껑 어떻게 돼 있어요? 매롤 뚜껑 사각형 매롤 뚜껑 봤나요? 보통 원형으로 돼 있죠. 그게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도 원탁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저 사람이 나보다 높네? 그런 생각 안 하고 동등한 평등한 환경 가운데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곡선화하기.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원리가 있냐면은 40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항상 우리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볼 텐데 앞면을 보고 제목이 있는 거예요. 곡선화하기 딱 읽은 다음에 뒷장을 보고 이런 원리를 현상에다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다 40개를 넣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해결합시다. 아까 돈을 많이 버는 비법 뭐라고 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40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무조건 이거 맞춰보는 거야. 좋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기를 적용해 볼 거야. 이거를 반대로 하려면 어떡하지?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문을 밀고만 나갔는데 그럼 우리는 문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걸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만 열었었는데 그럼 우리는 제품을 개발할 때 위에서 밑으로 좌우다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할 때 이렇게 미는 운동만 했었는데 그렇지 말고 누워서 하는 운동을 반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발명이라고 해요.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 기술, 물질, 기구 등에 대한 창조 행위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발명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고 늘 보고 있으면 게임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카드예요. 카드. 그러니까 친구랑 놀면서 게임하다 보면 잘 익숙해지면은 이 발명의 원리를 활용을 하면 나도 되게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박보검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학생 때. 그렇죠? 좋은 대학교 안 가도 이렇게 창의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특허증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허를 내면은, 특허란 걸 내면은 특허증도 받을 수 있고, 특허증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처럼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기업하고 기업의 특허를 내주는 특허 사무소가 있는데 그 특허 사무소 가운데에서 서로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선생님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손실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개발한 기술 다른 사람이 또 돈을 안 주고 사용하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어떤 지식재산 특허 같은 것들 내는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강하고 선한 기업이 되어보자. 우리 기업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제 실천하고 있냐면은 창조 경영, 책임 경영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제품 서비스, 강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려 경영과 공정 경영과 신뢰 경영과 안식 경영을 통해 가지고 윤리적인 경영, 선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경영은 하나님께 기업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제품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발굴하고 선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뭐냐면은 제목 같이 읽고 시작. 성경적 학업 생활을 위한 성경 말씀. 선생님이 그래서 4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4글자? 예수 중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두 번째 지혜 간구.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는 믿음 도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평안 신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학업.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교로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아까 여기 막 되게 많은 원리가 나왔죠. 그죠? 이게 발명의 원리예요. 이게 어떤 거는 물리학, 어떤 거는 수학, 어떤 것은 화학, 어떤 거는 지구과학. 그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배울 때에 이런 원리를 이용하고 화학을 배울 때 이런 원리를 인식하고 수학을 배우는 게 수학을 잘 배우는데 이 원리를 잘 이해하겠구나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그 배우는 게 다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뭐가 된다고? 피가 되면 살이 됩니다. 아니 그거잖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돈.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야. 알았죠? 내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걸 잘 배워놓으면은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에 가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지혜, 영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을 왜 배우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꼭 써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창의적. 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 예쁜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친구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이 카드에 적혀 있는 40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줬었죠. 다용도로 사용하기. 나한테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10,000원인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내 친구랑 떡볶이 해먹으면 끝날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6가지 원리는 6번째 원리는 다용도 사용하기였어. 그러면은 10,000원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내가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고,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시간이 5시간밖에 남지 않았네? 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딱 보면 이 분할하기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좋아. 그럼 5시간을 그럼 1시간씩 쪼개면은 어떻게 죠? 쪼개면은 5개가 나오니까 5과목이라고 과목 10과목이네? 그런 거. 다 쪼개가지고 10개로 쪼개가지고 30분씩 할 거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은 되게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알려준 것들. 자, 뭐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맨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첫 장에 보면은 이거 봤나요? 자, 같이 한번 읽고 가. 시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지갑을 여는 황금 열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지갑을 여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신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다시 한번 이병준 선생님께 다시 박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병준 선생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네?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이쪽도 잘 되고 이쪽도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 이런 카드를 통해서 나도 이런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카드 같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벌게 된다면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도 세우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강을 해주신 이병수 선생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될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혜로 이 세상을 모든 지혜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이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병돈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업하는 경영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업들을 세우고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병돈 선생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